춘천 캠프 페이지에서 문화재 발굴 조사를 위해 중장비들이 3-4m 깊이로 땅을 파고 있습니다. 파낸 흙 중 일부는 검은색을 띠고 흙을 파낸 곳의 고인물에는 기름으로 추정되는 부유물이 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춘천 캠프 페이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캠프 페이지에 대한 기사가 도내 언론사 메인 페이지 장식했는데요. 이 환경정화 부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이제 취재를 하신 이무원 선배님이 나오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은 5월 4일에 그 문화재 발굴 조사를 전반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 여기는 이제 선사시대 유물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전반적으로 다시 해라 해가지고 좀 논란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개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 4월부터 이제 용역을 받은 강원 고고문화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용역받은 구역이 4구역인데 거기가 봄내체육관 뒷부분이에요. 그 뒷부분이라 이렇게 넓은 지역인데 거기를 한 달 정도 이제 파면서 한 50군데를 팠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 달 파니까 냄새가 난 곳이 한 15군데가 나온 거죠. 포크레인 기사들이 이렇게 파거든요. 이렇게 쫙 1.5m 정도씩 해서 한 2-3m씩 계속 깊게 파는데 갑자기 이제 좀 색깔이 다른 층이 나온 거고 그래서 냄새가 나고 기름층이 거의 물이 있는 곳에 이제 기름띠가 보인다는 말을 우리 한 달이 됐으니까 저희도 발표한다는 걸 알고 저희 이제 사진 기자하고 취재 기자 갔었는데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 하니까 5월 4일 날 오후에 알아가지고 5월 5일 날 이제 회의를 할 때 이건 좀 큰 건인 것 같으니 현장을 가봐라 해가지고 현장을 다시 가서 다 셌어요. 다 이제 세는데 52개 중에 15개 정도가 토양층이 기름이 먹어 있다, 냄새도 난다 해가지고 휴일이니까 또 이제 연락도 안 되고 막 하잖아요. 그런 온갖 또 이제 자료를 과거 자료를 다 해가지고 분명히 정화가 다 완료됐는데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 해서 이제 문제점을 제기하는 차원에서 먼저 쓰자 해가지고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환경오염 정화가 완료됐던 곳으로 알려졌잖아요. 그렇죠. 네. 2009년부터 국방부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줘서 2년 4개월 동안 정화를 했어요. 그래서 정화가 완료가 됐으니 완료 보고서 그리고 이 완료된 곳이 진짜 제대로 됐는지 검증 보고서를 자연환경연구소라는 곳에서 이게 위탁을 줘가지고 또 이제 하게 됐거든요. 그 검증 보고서를 동시에 이제 춘천시에다가 2012년 2월에 제출을 했던 거예요. 네. 제출을 했는데 시에서 받을 때 이 문제 없다라고 결과적으로는 수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정화가 끝났다고 해서 개발 계획을 그때부터 들어가면서 시민 의견 수렴하고 해서 2016년까지 이제 남은 부지 매입 비용을 다 냈고 그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을 받았던 그렇게 된 거죠. 이제. 춘천시는 이 상황을 모르고 있었던 건가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5월 4일 날 아마 현장 관계자 문화 재 발굴이기 때문에 아마 네. 문화 쪽에서만 관계자가 갔던 것 같아요. 환경 쪽이 안 가고. 근데 이제 환경 문제가 나중에 드러나니까 다 5월 6일 날 게재가 됐을 때 환경 담당 쪽에서 이제 급하게 움직였던 그런 셈이죠. 나중에 알았죠. 절차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군이 점유하고 있던 부지를 국방부가 평택의 미군 기지들을 다 한 군데로 모았잖아요. 경기도 평택으로. 그리고 네. 과거에 미군 부대에 있던 부지는 국방부가 소유권을 넘겨받았어요. 그 넘겨받은 소유권을 각 지자체에 매각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그러면 원래 점유하고 있던 미군이 토양에 일차적인 오염의 유발이 있었으면 정화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국방부가 그 땅을 넘겨받은 뒤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하고 오염된 곳이 있으면 정화를 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지자체에 매각을 한 건데 이미 토지 대금을 다 내고 그 당시에 국방부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의뢰를 해서 정화 작업까지 완료를 하고 완료한 내용을 춘천시에다 통보를 한 거고 춘천시는 그걸로 해서 그러면 가름을 하고 일단 토지 대금을 완납한 뒤에 소유권을 넘겨받은 거고 그럼 다시 이제 조사를 하는 건가요? 이제 재조사 여부는 지금은 이제 기사가 나가자마자 춘천시에서는 시료를 바로 채취를 했어요. 그 지점에 대해 의혹 네. 지점에 대해서 해가지고 도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했고요. 네. 동시에 그 시료를 동시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도 자체 검사하겠다고 자체 분석하겠다고 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 나오는데 그 기준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상식적으로 이게 오염됐다 하는 기준이 아니라 되게 상당히 세부적으로 돼 있거든요. 이제 토양 뭐라 그랬죠? 토양환경보전법. 네.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 한번 좀 설명해 해주실까요? 우리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이제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물,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 오염의 기준에 대해서 이제
따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 불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환경 불령에서는 굉장히 그 물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아연, 니켈, 불소 이런 식으로 물질을 딱 정한 다음에 구역을 나눕니다. 1구역, 2구역, 3구역. 1구역은 뭐 자연 녹지 구역, 뭐 3구역은 공장 구역 해서 허용 기준이 굉장히 이제 세부적으로 규정이 돼 있거든요. 만약에 뭐 재조사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 환경 불령에서 정한 토양 오염 우려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그렇죠. 19년, 그러니까 지난해 하반기에도 오염민원이 제기됐다가 그렇죠. 네네. 9곳에서 시료 채취 분석을 했는데 3곳에서 일부가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토양 기준치의 10% 미만이다. 그래서 재조사를 해야 될 수준이 아닌 걸로 판단이 내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염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지금 채취된 시료에 대해서 근데 지금 의심이 남는 거는 그 채취된 시료가 제대로 그러면 시료를 채취한 거냐? 그렇죠. 그죠? 또 그다음에 그것만 가지고 그럼 재조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더 파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건 어떻게 그렇죠. 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정화 과정이나 네. 검증 과정이나 시료 채취 과정을 네. 투명하게 오픈을 해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당시에 우리 춘천 캠프 페이지가 2009년부터 11년에 할 때는 소유권이 아직 우리한테 넘어온 게 아니고 국방부 소속이었잖아요. 네. 소유였기 때문에 군사시설이라는 명목으로 아예 철책을 치고 정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도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 네. 여기가 미국 캠페이지가 미군 부대, 반환 미군 부대 기지 중에 상당히 오염도가 높아서 100배 이상 나온 지점도 있었거든요. 기준 오염도에. 네. 그러니까 여기는 좀 제대로 봐야 되지 않느냐. 공개해라 막 그랬기 때문에 잠깐 오픈 이벤트식으로 잠깐 열어가지고 뭐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이렇게 와서 잘하고 있다 해서 농업공사에서 공개를 했었어요. 네. 그때는 뭐 제 생각이지만 잘된 것만 했지 않았을까 하는 네. 그렇죠. 무작위로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캠프롱처럼 논란이 되고 막 이슈가 되니까 전면 오픈하겠다 이렇게 됐잖아요. 예전에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 그래야 국방부도 할 말이 있고 신천시도 할 말이 있는데 지금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폐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아홉 군데 중에 작년에 했던 3군데 10% 수준이라는 거는 석유의 탄화수소 그거 같은데 네. 일단 기름 유출은 됐다는 게 맞고 지금 발견된 것도 거기서 100m 안팎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부분에 이미 작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나왔으면은 좀 더 예민하게 자체 검증을 들어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인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는 그러면 그 당시 2012년 2월에 국방부에서 환경오염 정화 완료 통보를 했잖아요. 그 보고서 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계속 민원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2012년에 검증 보고서를 받을 때 네. 그걸 너무 믿은 게 아닌가 일단 싶고요. 검증을 다시 한번 해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춘천시가 당시에도 검증 과정에서 하도 요구가 나오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자체 검증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예. 했는데 안 했어요. 왜요? 네. 안 한 거에 대해서 지금 관계자들이 다 바뀌었으니까 답변을 못 하는데 그 당시에. 네. 그래서 그러면 그때 자체 검증을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혹시 결과 보고가 있느냐 했더니 못 찾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만약에 소유권 이전이 2010년 됐으니까 되기 전까지 앞으로 개발하려면은 뭐 면밀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자체 검증하겠다는 거를 좀 추진을 했으면 네. 국방부에서 했는데도 200억 원인데 네. 우리 한 거 말고 뭐 의심구역 하면 그렇게까지는 안 들 수 있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게. 근데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재조사가 들어가서 오염 정도가 일정 부분이라도 기준치를 넘었다 그러면 춘천시 입장에서는 돈 주고 산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뭐 매매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다 뭐 책임 묻는 건 당연한데 네. 이제 좀 이 사건은 좀 특이하죠. 이미 춘천시는 소유권 넘어온 상태고 그렇죠. 또 그 보고서 자체가 이제 다 완료됐다라고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이후에 발생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책임이 아니다. 국방부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춘천시에서 그 해라. 당시에 오염이 된 건지 네.
반환 이후에 오염이 된 모르는 건지를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니네가 입증을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그때 그거 우리한테 옮겨와서 무슨 개발 행위를 했어요. 뭐 거기에 뭐 누가 들어갔어요. 전혀 없었단 말이죠. 결국에는 이 비용 문제는 뭐 춘천시 아니면 국방부에서 이제 해결해야 될 텐데 네. 궁극적인 주체는 미국이거든요. 네, 이 그렇죠. 상황에서 미군은 쏙 빠져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만 지금 다투고 있는 소파 거죠. 규정에 그 부분이 나와 있는 건 어떻게 됩니까? 소파 이제 한미 주둔군 지휘 협정 네. 4조에 보면 네. 네. 이제 이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부담하지 않는다. 않는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네. 미군이 주둔하기 전의 상태, 그렇죠. 이게 원상이라고 보면 미군이 토지를 반환하더라도 미군한테 원상 원래 있었던 상태로 돌려서 반환해줄 의무는 의무는 없고 없어요? 네, 그리고 어. 보상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렇게 딱 4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소파 자체가 조약이기 때문에 불평등 조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 상황에서는 네. 어쩔 수 없이 수용을 했던 거고. 왜냐하면 우리는 예, 미군이 그렇죠. 필요하니까 남북 남북간 예, 예, 대치 예. 상황이고. 그 이후로도 이제 이 소파 불평등 규정을 네. 환경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누가 이 비용 부담하고 누가 책임질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네. 교묘하게도 이 소파 자체를 개정하진 않고 네. 예를 들면 양해각서, 아. 네, 뭐 합의서 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조금 수정이 되어 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소파 자체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미군에서는 우리는 그냥 무조건 4조, 4조를 주장해서 책임이 없다. 기본 원칙은 책임이 없다라는 거고 뭐 협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피해 가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춘천시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미군 다 방 빼고 뭐 이제 임차인 다 나간 상태인데 또 예. 그 책임을 어떻게 묻겠습니까? 좀 처음부터 잘못된 구도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003년에 주한미군의 반환 공여지에 대한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 합의서라고 소파에 한 조항을 넣긴 넣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아시겠지만 우리 괴물의 소재라도 했던 2000년 용산 독극물 무단 방류 사건이 네. 있고 그 다음 해에 우리 원주에서 캠프롱 기름 유출 사건이라고 해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그래 그럼 환경 문제 우리가 한번 반환을 하게 될 때 우리가 1차적으로 정화를 해서 반환을 하마라고 한 게 이제 요 규정이에요. 그래서 아. 절차를 합의하겠다 해서 그러면 그럼 너네가 정화를 해서 주겠구나 우리 기대를 했었는데 네. 기준이 달랐던 거야. 아, 미군이 우리가 걔네가 정화하겠다는 기준하고 우리가 희망하는 기준하고 차이가 났던 거예요. 상당히 차이 났던 게 뭐냐면 인간 건강에 아주 지대한 위험을 미치는 그것도 좀 한 말씀 해주세요. 그게 그런 이제, 정도의 기준이었어요. 네, 이제 환경 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 각서에서 인간 건강에 대해서 널리 알려진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에 대해서만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그게 뭐예요? 급박하고 모르겠어요. 실질적인? 너무 애매한 아주 거예요. 모호하죠. 네. 또 인간 건강이에요. 인간 이게 건강. 인간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 인과관계까지 동물은 밝혀져야 아니고, 되는 거고 동식물은 아니고. 토양도 아니고 토양으로 인해서 인간 건강까지 영향을 미치는 오염에 대해서만 우리는 책임을 지겠다는 거라서 안 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드러난 게 그래도 지하 유류 탱크나 이런 건 우리가 없애고 뭐 이렇게 일부 부대 시설 같은 거 뭐 탄피나 뭐 이런 거 다 치우고 뭐 이 정도 하겠다 8개 조항을 합의를 했다고 해서 제시를 했는데 우리는 토양 오염 아까 그 환경 보존법 네. 그 기준에 맞추면 안 된다고 갈등을 했는데 네. 결국은 우리가 졌어요. 아, 결과적으로는 왜냐? 얘네가 우리는 이거 다 하고 이렇게밖에 못한다 하고 통보를 했는데 거기를 우리가 고집을 피우면 네. 그 이외의 한미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그 국방부가 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셈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반환 기지의 모든 정화 책임은 그 당시에 국방부로 넘어간 셈이 된 거예요. 아.